유병헌 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이고요. 유대균 씨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오늘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밖에 오늘 미리 배포된 그 자료에는 그 뒤에 나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그리고 궁금했었던 부분이 그 자료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두로 발표하진 않았는데요. 유병헌 씨가 도피한 과정 그리고 혼자 남겨진 뒤에 왜 구원파가 유병헌 씨를 도와주지 못했느냐, 찾아 나서지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해온 사회부 권준기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그 내용까지 사실 원래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그 구두로는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네. 유병헌 씨가 도피한 과정과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것은 왜 구원파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느냐, 혼자 된 다음에. 그래서 거의 기아 상태에 빠져서 혼자 죽게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 발표가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양혜정 씨, 운전기사 양혜정 씨가 5월 25일 새벽에 전주로 달아난 이후에 왜 구원파 신도들은 유병헌 씨를 돕지 않았나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의문이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양혜정 씨가 금수원으로 간 뒤에 그때 당시에 도피 총책이었던 이재옥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이사장, 그러니까 유명의대 교수로 알려져 있는 이재옥 씨에게 유병헌 씨가 혼자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를 했답니다. 하지만 이재옥 씨는 이 양혜정 씨의 말을 반신반의했고 게다가 바로 다음 날 검찰에 체포되면서 손을 쓸 겨를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양혜정 씨가 또 말한 사람이 김엄마 그리고 자신의 부인에게 유병헌 씨가 혼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이 두 사람도 사실은 반신반의해서 손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은 밝혔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측근들, 그러니까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도왔던 측근들이 그 이후에 잇따라 체포가 되면서 사실상 이 유병헌 씨가 혼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구원파 내부에 전파가 안 된 것 같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양혜정 씨가 이재옥 씨하고 김엄마한테 보고를 했다는 얘기는 유병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숙소개별장에 그 신윤화 씨랑 같이 그 둘만 남겨졌다.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급습했다는 것은 이 양혜정 씨도 몰랐으니까요, 그때까지. 그때 25일까지는 몰랐겠지만 아마 그 직후에는 알았겠죠. 유병헌 씨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홀로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신윤화 씨도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유병헌 씨가 이미 혼자 남겨져 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때 당시에 모든 도피 과정을 총괄 지휘했던 이재옥 씨가 보고를 받고도 손을 쓰지 않았고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26일 날 이미 검찰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미처 손 쓸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 유병헌 씨가 혼자 남겨진 뒤에 황급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가 5월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월 26일입니다. 26일이고 이재옥 씨가 체포된 날짜도 5월 26일이고요. 그날이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뭐 손을 쓸 수 있는 도피 총책도 없었고 도와줄 도피 총책도 없어졌고 컨트롤 타워도 없어졌고 뭐 부릴 만한 수족도 없어졌고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약간 좀 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이재옥 씨가 사실상 이때 당시에 순천 별장까지 처음에 내려갈 때 동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구원파 신도들을 동원해서 각각 역할을 나눠서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는 뭐 숙소를 맡고 누구는 유병헌 씨의 그 수발을 들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유병헌 씨에게 언론 보도라든지 검찰 수사 진행 상황까지 보고를 하는 이런 조직까지 다 갖춰져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옥 씨가 이렇게 도피 총책을 맡고 있는데도 이 최측근이었던 그러니까 유병헌 씨의 수발을 들었던 운전기사 양혜정 씨가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했다. 내지는 그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 선뜻 납득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과연 그 이재옥 씨한테 보고가 올라간 이후에 과연 구원파 신도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요. 실제로 5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구원파 신도들의 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수원에서 승합차 그리고 트럭이 순천 별장 인근에 두 차례 지나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구출 작전을 적어도 시도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정말 유병헌 씨가 혼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전파가 아예 안 된 건지 왜 손을 쓰지 않았는지 사실 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복귀를 해보면요.
그 신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윤아 씨가 붙잡혔다는 사실은 숲속의 그 추억에서 붙잡혔다는 사실은 곧바로 보도가 됐었죠. 그 다음 날이었죠. 이게 그 25일이 그 일요일이었고요. 예.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검찰 그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윤아 씨가 체포됐다는 사실도 거의 곧바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양회정 씨가 그 사실까지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원파 핵심 신도들은 이 신윤아 씨가 같이 있었는데 체포가 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까 그때부터는 어쨌건 이 유병헌 씨가 고립무원이라는 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연 구원파 신도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구출 작전 시도의 정황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 총책이라는 사람이 지금 검찰이 지목한 사람이 오감렬 씨 부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체코대사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동생 유병헌 씨 여동생의 그 부부죠. 예. 여동생 부부죠. 자,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오감렬 전 체코대사 부부도 상당히 유병헌 씨 도피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 도피 초기에 유병헌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뭐 다른 은신처도 물색해보고 이럴 정도로 사실은 유병헌 씨 도피 과정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오감렬 전 체코대사 부부 같은 경우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긴 했지만 신병이 검찰에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되진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뿐인데 과연 이 부분은 뭘 한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인천지검에서 계속 질의응답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아마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도 계속 이 사건 추적해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무엇보다 나왔던 얘기 중에 그 구병헌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의혹 중에 하나가 혹시 그 거론되지 않은 제3자가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원파에서도 직접적으로 손을 쓰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마 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발표도 아마 일문일답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이후에 그러니까 5월 25일 날 당일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그때는 언론에도 5월 25일 날 급습했다는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바로 구원파 아니라 누구라도 뭐 어떻게 손을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하지만 검찰이 그걸 놓쳤다라는 게 알려진 이후부터는 구원파가 됐건 아니면 유병헌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라도 누군가와 연락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직후에 사망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럽고요. 사망 시점, 추정 시점에 대해서라도 적어도 조그마한 어떤 실마리라도 뭐 죽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발표에서 나오질 않았네요. 유병헌 씨가 그때 그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혼자 고립돼서 돌아다닐 때니까 누구랑 통화하거나 연락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통화 자체는 본인은 할 수가 없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모여행 누군가 신모여행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자고 있는데 처음에 유재원 회장을 깨워서 데려갔다 새벽에 급하게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인 걸로 밝혀진 거 아닌가요? 그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나중에는 한 달 정도 지난 뒤에는 그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게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그 시나리오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겁니까? 뭐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혼자 이제 길을 잃었을 것이고, 사망 원인 부분에서도 뭐 자연사라기보다는 돌연사 쪽에 가까운 상태로 갑자기 무리한 어떤 추적 과정, 도피 과정을 거쳐서 됐을 것이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떤 타살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 이후에 중간 단계에서 시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누군가가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유전 회장이 검찰에서 찾지 못했다는 게 알려진 이후에 구원파에서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29일, 30일 정도에는 대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보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도 조금은 매치가 되거든요. 이게 또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탐문이라든가 수사를 좀 하지 않았을까 이미 했을 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뭐 얘기를 안 해주신 건지.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는 들으면서 좀 그 잘 정리가 사실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구원파가 나중에 찾으러 갔다. 유병헌 회장을 뒤늦게라도 알고 찾으러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신을 발견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뭐 안 찾은 건가요?
돈은 노리고 그런 건가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면 그중에 극히 일부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극히 일부가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유 전 회장이 사망을 했다라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집중적으로 검찰의 추적이 유 전 회장에게 겨눠져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엔 구원파 이름으로 돼 있는 구원파가 곁에까지 갖추었던 모든 재산들도 다 이렇게 압류나 추징을 당할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유 전 회장의 사망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사망 사실을 전반적인 신도들에게 알리고 이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구원파 명의로 돌려놓고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이미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예. 자, 뭐 추정이죠. 이거는 100% 추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 모두가 각자 한 분씩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추정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부장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만. 예. 자, 그 권총하고 현금 가방 어제 그 밝혀진 그 촬영을 해서 곧 화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들어오면 곧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이 중간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 최종 브리핑에 가까운 결과들이 담겨 있었고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동안 사진값으로 폭리를 취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었습니다만은 한 장에 무려 17억 원짜리까지 나온 17억 거죠. 원까지 받았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계열사에 이 사진을 주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계열사에서 먼저 돈을 주고 사진을 받는, 그러니까 성급금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어이없이 많은 금액을 준 거죠. 근데 사진 수는 모자라고.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무려 17억 원이라는 계산까지 나왔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보도에서도 많게는 17억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어도 한 장에 17억 원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 한 장에 17억 원까지 있고 총 한 183억 원 정도 한 회사에서만 그런 금액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실상 이 사진 작품을 통해서 계열사 자금을 착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이제 뭐 2천만 원짜리 그 잠바 사 입고 뭐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호사를 누린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히 이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이 그 프랑스의 유명 박물관에서 사진 작품 전시를 할 당시에도 이 자금 자체를 계열사에서 끌어다가 이 그 무리하게 그 전시회를 개최를 했고 그래서 계열사들의 자금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됐다 이렇게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발표하신 내용, 지금 알려주신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 사진을 굉장히 폭리,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이미 초반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구원파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야 실제 이게 사진값이 이렇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할 것이냐라는 것이 참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급금으로 애초에 그냥 돈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배당을 한 게 17억 원까지 됐다면 그거는 거의 확실한 이제 횡령이나 배임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그 검찰이 발표한 내용 중에 그 도피 총책을 크게 보면 두 사람을 지목했는데 첫 번째는 알려졌었던 대로 의대 교수 이재욱 씨.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유병헌 씨가 혼자 고립돼서 떨어진 날 그날 체포됐고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한 명 지목한 사람이 바로 그 오감렬 씨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감렬 대사. 자, 그러면 오감렬 대사는 지금까지 그 기소는 됐나요? 기소 안 됐고요. 그 이유는 범인 은닉 도피 혐의라는 것 자체는 친인척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감렬 전 대사는 유병헌 씨 여동생의 남편이죠. 매제이기 때문에 그 기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피 총책이라도 뭐 사법 처리할 수 없는 거군요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까지는 사법 처리 대상이 안 되는데요.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런데 친인척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친인척이라서 처벌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교사를 하거나 방조를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와주게 만들었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경우에는 기소가 가능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조금 전에 공개된 김엄마의 친척집에서 발견된 그 가방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기들과 그리고 현금들입니다. 자, 권총도 있고요.
저게 그 사격 선수용 공기총 같고요.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그리고 지금 구슬이 총알로 보이는 이 쇠구슬, 그리고 납덩이 수십 개 들어있는 이 통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발견됐던 순천 별장에서 발견됐던 돈가방하고 흡사하게 보이는 이 가방인데 예.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전에 순천 별장에 있던 가방 안에는 돈이 그냥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이 박스 안에 담겨서 또 가방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안 담겨 있었는데 예. 저 가방 안에는 많게는 10억 원까지 있었거든요. 두 가방 가운데 한쪽에 10억 원. 그런데 순천 별장에서 발견된 가방은 가방 크기는 비슷한데 종이 가방 안에 담아서 담다 보니까 7억 원이 최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권총을 보고 계신데 저 쇠구슬이 그 얼핏 봐서는 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그 살상할 수 있는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거는 사실은 저거를 살상용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경호용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저 화면을 보면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저 쇠구슬에 쓰인 총 두 정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화약 같은 것을 채워 넣은 다음에 그 앞에 구슬을 넣고 당기는 거의 19세기 정도의 무슨 해적들이나 썼던 그런 골동품 총이거든요. 두 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공기권총인데 이 선수용 공기권총이라고 하는 거는 유 전 회장이 평소에 신도들 앞에서도 본인이 뭐 사격이 굉장히 달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과시할 때 썼었고 실제로 무슨 취미생활처럼 뭐 이렇게 그 동물들을 향해서 쏘기도 했던 그런 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 화면 좀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송출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것이라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 총들은 뭐 만약을 대비해서 경호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취미처럼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을 맡겨놓았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그 총검류라고 하는 것을 의외로 경호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무기라는 게 이게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사용해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막상 사람이 총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게 경업칙적으로 입증이 돼서요. 뭐 외국에서 총기가 자유롭게 허용이 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경찰이나 이런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정말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겨우 쓸 수 있게 만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지금 보십시오. 저 총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글동글한 구슬 이게 화약 먼저 장전한 다음에 그 위에 구슬로 막아서 그 다음에 약간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 부시도를 이용해서 발사되는 그런 정말 옛날 총이거든요. 저걸 살상용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권총은 어떤 거예요? 권총을 쓸 수 있는 권총? 저기 아까 권총 나머지 권총 두 개는 이제 가스총으로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호신용으로 가능을 하겠지만 가스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탄 장전할 수 없는 건가요? 실탄을 장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스, 그러니까 탄환처럼 된 총에 가스 용기를 집어넣어서 뭐 방어용으로 이럴 때 뭐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현금 호송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죠. 예. 저게 이제 공기권총이고요. 예. 자,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데스크? 오감열 씨가 순천에 갔었군요. 네, 지금 검찰 질의응답에서 나왔는데 오감열 씨가 순천 별장에 직접 가진 않고 사람들을 시켜서 보냈지만 유병헌 씨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윤아 씨 여기서 체포되고 혼자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일단 순천 쪽을 수색을 했다. 유병헌 씨 찾기 위해서. 그런데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감열 씨가 사실상의 이 이재옥 교수보다도 더 이 유병헌 씨 도피 과정의 총책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친인척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금수원 신도들을 통해서 유병헌 씨 수색도 하고 그 이전에 도피 과정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과연 교사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좀 검찰에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그 권총과 현금은 김엄마가 진술을 해서 그러니까 친척 집에 있다고 얘기를 했군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압수 형태긴 하지만 김엄마가 검찰에 이 가방을 친척 집에 맡겨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좀 많이 달라지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네. 강제 수사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3자의 제보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김엄마가 이거를 제공을 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돈이 아무리 자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15억 원이라는 현금이라고 하면은 경제적 동기로서 이걸 가지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어떤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추측까지 나온 만큼의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김엄마가 진술을 자발적으로 했다. 김엄마 입장에서는 자수를 했었고 자수하기 이후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얼마든지 저 돈을 은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저렇게 순수하게 내놨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김엄마를 통해서 더 이상 그 구원파와 유 전 회장과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김엄마의 자수 과정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굉장히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까 이제 수사 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엄마에게 그 양회정 씨가 보고를 했고 또 양회정의 부인에게도 얘기를 했고 그 두 사람은 같이 있었고 결국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짠 듯이 같이 나왔었고 그 다음날 양회정 씨가 자수를 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저 돈까지 나왔다. 근데 저 어떤 가방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보면은 저희가 순천 별장에서 왜 10억만 발견이 됐냐. 그리고 나머지 가방들은 어디 가느냐. 끊임없이 의혹을 사실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답처럼 마치 이게 15억 원이라는 돈이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김엄마 입장에서는 저 돈을 물론 그 돈이 욕심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 저 돈을 끝까지 자기가 혼자서 갖고서 독식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른 구원파 신도들도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걸 다 숨기고 어차피 내가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다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이 독자적인 김엄마 혼자의 판단일지 아니면 구원파 내부와 연결이 된 판단일지는 조금 더 수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구원파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판단에서 저걸 그냥 다 진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왜 그 유 전 회장이 그렇게까지 혼자 버릇 사망을 했느냐라는 것도 있고 지금 구원파는 사실을 유 전 회장의 사망보다도 유 전 회장이 사망함으로써 오늘 검찰이 1244억 원을 이제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틀림없이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구원파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겁니다. 그렇게 다퉈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유 전 회장과 자신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15억 원 정도를 포기를 하더라도 여기서 유 전 회장과의 관련된 어떤 사건 자체는 종결을 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권 기자 지금 저 총기들하고 현금 그 화면 보면서 좀 그 해설할 만한 설명할 만한 김엄마가 애초에 왜 그 가방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얘기를 했느냐 뭐 등등 해서 지금 검찰 질의응답에서 나오고 있는데 애초부터 김엄마가 이 가방을 자백할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숨겨진 가방이 더 있다, 더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찾으니까 뒤늦게 김엄마가 사실은 친척집에 맡겨놨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가방 안에 돈이 15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김엄마가 알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가방 상태가 테이프로 이렇게 돌돌 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테이프를 뜯어내고 가방을 연 뒤에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김엄마가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검찰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엄마가 애초에 뭐 이걸 물론 이 가방 내용물이 전혀 무엇인지 몰랐는지는 뭐 그 김엄마만 알겠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얼마가 들어있을 뭐 돈 가방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얼마가 들었고 그거를 자기가 다 이렇게 열어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테이프로 지금 동봉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게 뜯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상태고 하지만 지금 김엄마가 애초에 유병헌 씨 짐을 챙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병헌 씨의 그 순천 별장에서 발견됐던 돈가방 2개도 사실은 김엄마 걸 빌려준 거고 그리고 유병헌 씨 시신 옆에서 발견된 이 그 천가방도 김엄마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김엄마가 그냥 단순히 식사 도우미가 아니라 유병헌 씨 도피 과정에 어떤 그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지금
그 언니 집에 그 친척 집에 맡겨놨더니 가방들이 이 김엄마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엄마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 가방의 존재를 검찰에 알렸다는 점, 그리고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검찰은 지금 이 결과 발표를 하면서 김엄마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더 적어도 유병헌 씨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그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양 변호사님은 저 총들이 뭐 실제로 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유병헌 씨의 취미처럼 가지고 있었던, 소장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맡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추정하셨는데 권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구원파 신도들 가운데 유병헌 씨가 평소에도 권총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 그 사격을 평소에도 취미처럼 즐겼다. 그리고 심지어 청설모를 잡을 정도로 조준 실력이 뛰어났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정말입니까? 그거는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이 권총 이 사격을 즐겼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들고 있었던 거는 뭐 그 확실하고 그리고 5개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선수용 공기총 말고 나머지 2개 아주 구형은 사실상 권총을 사용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골동품에 가까운 형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총 2개는 분명히 이거 2개는 이 호신용으로 쓸 수가 있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애초에 이 짐이 나왔던 이 돈도 그렇고 돈가방 중에 보면은 그 달러화도 상당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짐들이 국내 사용용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밀항한 이후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항 과정에서 어떤 호신용 뭔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호신용 권총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밀항하는 브로커들이 대부분 범죄 조직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배 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호신을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뒀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권총의 정확한 용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들 통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너무 사실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추정 같은 거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가장 단순화시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유 전 회장은 당시 금수원에 머물고 있었고 금수원에 머물고 있었던 상태에서 변호사님 잠깐만요. 지금 좀 전에 메뉴에 나왔었던 메뉴에 보였던 그건 뭐죠? 맨 위에 보였던 것이 가스총입니다. 가스총이요? 예, 가스총이고 저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신용으로도 가능하지만 저것이 살상용은 아니고요. 이른바 기절시키는 정도 그런 정도의 용도로 쓰이는 거죠. 저거 말입니다. 저거 지금. 예, 지금 조그만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맨 왼쪽에 이렇게 거치대군요. 거치대. 총 거치대 거치하는.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런 상황이었고 초반에는 본인도 아마 이거를 수사에 응할지 아니면은 보조를 시작할지를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 총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새 총이랍니다. 새 총도 뭐 아마 그 취미용으로 사냥을 그러면 저 쇠구슬은 새총용 쇠구슬입니다. 저거는 이제 그 일반 새총하고 똑같은 형태로 생겼지만 실제로 그 취미용으로 사냥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고무줄하고 그 쇠구슬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손목하고 이 손목까지 고정을 시키도록 만들어서 저것도 이제 선수용 외국에 쓰는 취미생활용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총기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군요. 총기 쪽에. 아니, 저도 약간 취미 생활을 비슷한 쪽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밀항이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 금수원에 가지고 있었던 현금들은 당연히 다 챙겨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들, 애착이 가는 것들, 뭐 총도 그렇고 이슬람용 칼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 본인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오대양 사건처럼 내야 되는 어떤 정치적 음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가장 본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게 오대양 사건이었으니까 그와 관련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챙겼고 그거를 외부에 맡기다 보니까 사람이 급하게 몸을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짐들 8개를 다 가지고 나오는 건 좀 어렵잖아요.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 이 사건에서 김엄마로 밝혀졌는데 그 사람에게 맡겼고 맡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번호까지 다 붙여서 밀봉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은 순천 쪽으로 건너왔고 그 이후에 아마 지금 제2의 김엄마나 다른 어떤 사람이 일부 현찰 필요한 부분들은 가져다 줬겠죠. 숲속의 별장으로. 그런 상태에서 아까 5월 25일 검찰이 급습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유 전 회장이 도망을 쳤고 어떤 도피 과정에서 힘겨운 일로 인해서 뭐 자연사라기보다는 돌연사에 가깝게 사망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 사건인데 예. 워낙에 중간에 벌어진 일들이 이제 의혹을 할 만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다는 거죠. 저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금씩 이 퍼즐들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끝낼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권 기자, 혹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남은 가방, 1번 가방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던가요? 지금 1번 가방에 대해서는 검찰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부터 8번까지 나왔고 지금 1번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8번 이상의 가방, 9번, 10번은 아예 없을 것이냐. 왜냐하면 처음에 애초에 순천에서 4번, 5번 가방이 발견됐을 때 1, 2, 3번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6번 이상은 가능성 높게 안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8번까지 나온 이상 그 이상의 가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추측을 하고 검찰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병헌 사건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권준기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